전 우주에 슈퍼지구의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게임 헬다이버즈 2.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행성의 궤도를 도는 모함 슈퍼구축함에 있다가 헬포드에 탑승해서 행성을 향해 강합니다. 그것도 내가 직접 찍은 바로 그 좌표에 정확히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전 중에 탄약이 다 떨어졌다? 이런 경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요청한 그 장소에 정확하게 폭탄, 무기 등등의 보급품이 떨어지거든요. 쿠팡의 로켓 배송? 이게 무슨 로켓 배송이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로켓 배송이죠. 자, 이렇게 헬다이버즈 2처럼 하늘에서 또 우주에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장소에 물건이 배송된다는 아이디어. 이것은 인류의 아주 오랜 꿈이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선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실현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년 동안 극비로 스타폴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실제로 로켓 배송이 가능한지 테스트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 1960년대로 가보죠. 미국은 소련 위를 도는 첩보 위성 코로나를 띄웠습니다. 이 위성은 소련의 궤도 위에서 몰래 사진들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성 인터넷 같은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사진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필름을 회수를 해야지만 미국이 소련 몰래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위성에서 어떻게 필름을 빼내서 사진을 인화할 수 있었을까? 자, 놀랍게도 미국은 이 필름통을 궤도에서 그대로 지구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낙하산을 편 채로 내려오고 있는 이 통을 비행기가 공중에서 갈고리로 낚아채서 회수했어요. 진짜 엄청난 난이도였겠죠? 1960년 8월 19일 미국은 디스커버러 14호의 필름통을 C-119 수송기를 이용해서 하와이 남서쪽 약 2.4km 상공에서 낚아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궤도에서 돌아온 물체를 공중에서 잡아챈 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주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회수한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무려 60년 전에 이미 실현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술이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 큰 돈을 다 쏟아부어도 옮길 수 있는 짐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계속 감시해야 되니까 엄청 비싸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비효율적이어도 그냥 나랏돈 쏟아부으면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스페이스X가 다시 로켓 배송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3일 저녁, 미국 현지로는 새벽,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펠컨 9 로켓 한 대가 날아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있어왔던 평범한 발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하나가 이상했어요. 로켓 안에 뭐가 실렸는지 스페이스X는 거의 아무것도 안 알려줬던 거예요. 딱 이름 하나만 공개했어요. 스타폴, 별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스페이스X는 약 1년 가까이 이 프로젝트를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거의 전부는 사실 스페이스X의 발표가 아니라 미국 항공청 FAA, 통신위원회 FCC에 제출한 서류에서 새어나온 거예요. 심지어 발사 생중계에서도 스페이스X는 일단 로켓이 착륙하는 장면까지만 보여주고 그 뒤로는 화면을 뚝 끊어버렸어요. 정작 주인공 스타폴 캡슐은 코빼기도 안 비춰준 거죠. 자, 그래서 스타폴은 도대체 뭘까요? 스타폴은 우주에서 지구로 물건을 떨어뜨려서 배달하는 무인 캡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배송을 보낸다고 해보죠. 보통은 자동차, 배, 비행기, 철도 같은 걸로 옮기죠. 또 가끔 특수 상황일 때는 비행기에서 공중에서 떨궈서 낙하산을 펼쳐서 옮겨주거나 요즘은 또 드론으로 배송을 해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스타폴은 개념부터 미쳤어요. 지구에서 지구로 포인트로 로켓으로 쏴서 배송해주거나 혹은 애초에 우주에 있던 물건을 지구로 떨궈주거나 이런 식이에요. 스타폴은 생김새도 독특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캡슐은 위가 뾰족한 고깔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스타폴은 안 그렇습니다. 스타폴의 지름은 3.1m, 높이는 0.75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납작한 원반은 두 조각으로 나뉜다고 해요. 위쪽은 화물을 싣는 1.4톤짜리 알루미늄 판,
아래쪽은 뜨거운 열을 막아주는 700kg짜리 탄소섬유 방패. 1톤 되는 짐을 지구 어디든 1시간 안에 보내줄 수 있다. 이거야말로 진짜 로켓 배송이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X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유는 뭐 간단하죠. 지구 반대편 어딘가 비행기로 가면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외딴 곳에 로켓으로 물자를 쏴서 1시간 안에 떨궈주겠다는 것. 자, 아까 전에 미국의 코로나가 비싸고 또 어려워서 못했던 이 일을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모로 싸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스페이스X는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함께 로켓 화물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연구해 왔습니다. 자, 이게 사실 군대 입장에서는 완전히 꿈의 기술이에요. 전쟁터든 재난 지역이든 길도 막히고 비행기도 못 뜰 텐데 보급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봐요. 이때 우주에서 핵심 물자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이걸 마다할 군대가 어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의 가장 큰 손은 바로 군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페이스X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 자, 답은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로켓 기술 덕분이에요.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로켓 펠컨 1으로 지구 궤도에 도달한 회사예요. 게다가 스페이스X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리던 로켓 1단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데 성공한 최초의 회사가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 발사 비용을 미친 듯이 낮췄거든요. 자, 숫자로 보죠. 옛날에는 짐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보통 2만 달러쯤 들었어요. 그 유명한 우주왕복선은 무려 킬로그램당 54,000달러가 들었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이 비용을 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대략 10배씩 끌어내렸어요. 지금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는 킬로그램당 약 1,400달러. 지금 운용 중인 로켓 중에서 킬로그램당 가장 싼 축이에요. 옛날 업계 평균의 약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그럼 다음은 지금 한창 개발 중인 스타쉽이에요. 스페이스X는 스타쉽이 완성되면 발사비를 여기서 또 한 번 10분의 1 킬로그램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스타쉽이 개발된다면 발사 단가가 싸지니까 옛날에는 돈이 아까워서 비용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업들이 이제는 해볼 만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위성 수만 개를 띄우는 사업 스타링크도 그렇게 가능해졌고요. 스타폴 같은 우주 배송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스타폴은 캡슐 하나가 짐까지 합쳐서 3톤이 넘어요. 지금 펠컨 9으로는 저궤도에 한 번에 17에서 23톤쯤 올리니까 캡슐을 몇 개밖에 못 실어요. 그런데 스타쉽이 완성되면 짐을 한꺼번에 100톤에서 150톤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스타폴 캡슐을 한꺼번에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당 배송 단가가 확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스타폴도 비용적으로 진짜로 해볼 만한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스타폴에 필요한 기술의 기본기는 이미 검증이 돼 있다고 해요. 우주에서 뭔가를 지구로 가지고 내려오는 기술 자체는 스페이스X가 우주 최고예요. 스페이스X는 사람과 화물을 우주정거장까지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이 드래곤 캡슐을 수없이 운영해왔어요. 또 스페이스X는 일단 로켓을 100번 넘게 재활용한 회사니까 재진입하고 낙하산 펴고 바다에 떨어뜨리고 배로 건져 올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수준이에요. 경쟁사들도 이미 스타폴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르다 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작은 캡슐 6대를 우주에 보냈다가 미국 유타 사막 그리고 호주에 무사히 회수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주에서 물건을 가지고 내려온다. 이런 사업 자체는 이미 되고 있는 일이에요. 참고로 바르다 스페이스는 이 우주 택배 사업을 할 때 스페이스X의 로켓을 빌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이거를 직접 한다고 하니까 바르다 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온 거겠죠. 자, 이제 이 스타폴의 캡슐 모양을 한번 봐봅시다. 스페이스X는 왜 멀쩡한 곡갈 모양을 두고 굳이 그 아이스하키의 공 있죠? 이거를 퍽이라고 하는데 이 퍽 모양처럼 만들었을까? 일단 스페이스X는 이런 모양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밝혔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짐을 천천히 부드럽게 내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퍽 모양으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넓고 납작한 물체는 상식적으로 공기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이렇게 퍽 모양으로 만들면 아직 공기가 희박한 이런 높은 고도에서부터 일찍부터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먼저 줄어들면 뭐가 좋냐? 캡슐이 받는 충격, 중력 가속도도 약해지고 마찰열도 덜 생기니까 덜 뜨거워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안에 실려있는 깨지기 쉬운 약이나 정밀 부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안전하겠죠. 게다가 넓은 면에 열이 쫙 퍼지니까 한 군데만 타들어가는 일도 적을 겁니다. 보너스로 이렇게 납작하면 차곡차곡 쌓기도 좋을 거예요. 자, 실제로 스페이스X가 상장 설명회에서 보여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성 한 대에 이 퍽 캡슐을 최대 4개씩 끼워 넣게 돼 있어요. 한 번 발사하면은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는 대량 생산에 딱 맞는 모양인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죠. 이 모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크고 넓긴 한데요, 스타폴은 궤도에서 스스로 방향을 트는 능력이 없고 아직까지는 원하는 지점에 정밀하게 착지하고 유도하는 것도 못합니다. 마치 헬다이버즈처럼 정확한 좌표에 원하는 곳에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아직 못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은 시험 단계 수준이니까 나중에는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스페이스X가 스타폴을 완성시킨다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이 세상에는 돈이 얼마가 들든 반드시 그곳에 보내야 되는 화물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군인이 아주 중요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군인이 식량도 무기도 다 떨어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군대가 스타폴을 이용해서 보급을 떨궈줄 수도 있겠죠. 헬다이버즈2처럼 말이에요. 또 어디에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에 스타폴로 스타링크 통신 장비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 오지에는 태양광 장비나 물을 보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난 부자가 어떤 물건을 시켰는데 이게 2달 후에나 온다고 쳐봐요. 그럼 이 부자는 그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로켓 배송 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송 플렉스 하는 거죠. 또 어떤 공장에서는 지금 당장 특정 부품이 없으면 공장을 한 달 동안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부품을 바로 로켓 배송시켜서 공장이 셧다운될 위기를 막을 수도 있겠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는 긴급 백신을 보낼지도요. 자, 이렇게 전 지구를 상대로 한 초고속 특급 배송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배송 시장이 새롭게 생겨날 겁니다. 물론 스타폴이 상용화되려면 정말 많은 기술을 갖춰야 돼요. 재진입 때 캡슐하고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기술, 원하는 곳에 정밀 착지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지금은 정밀 착지 기술이 없어서 엄청 넓은 바다에 그냥 추락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죠. 대량 생산, 가격 경쟁력도 쉽지 않을 겁니다. 기술이 있는 거랑 이거를 사업화해서 돈을 버는 거랑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게임 헬다이버즈2 리뷰였습니다. 우주에서 행성으로 강하면서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기술, 이거는 게임 속에서나 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스페이스X의 스타폴은 이 게임 속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고요. 온 우주에 민주주의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